안녕하십니까. 인문화결전 김갑수입니다. 우리 인문화결전 시간에는요, 철학 사상의 중요한 존재들을 만나보는 철학 시리즈가 있죠. 오늘 그중 동양철학 시리즈입니다. 묵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초엽에 중국의 새로운 사상운동을 이끈 중요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양계초 선생이 한 말인데, 묵자를 두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묵자는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작은 예수다. 사회사상이나 경제사상으로 보자면 그는 큰 마르크스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예수, 큰 마르크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묵자 사상이 어디에 가다 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신분 질서가 엄격했던 그 시기에 평등이라든지 또 오늘날 용어로 했을 때 박애 뭐 이런 의미에 닿는 주장들을 펼쳐왔던 존재입니다. 그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김학주 명예교수 모시고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고대 사상을 가르치는데 일생 연구하고 진력해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김학주 명예교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중국 고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제일 먼저 번역한 1세대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도 학교 시절에 이렇게 번역본으로 공부할 때 선생님 성함을 뵙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번역은 제가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시던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그 묵자 말입니다. 혹시 중국 고대 사상을 연구하신 분인데 묵자도 선생님 일생의 어떤 스승 같은 역할이 됨직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입니다. 예. 특히 이제 중국은 그 봉건 사회가 계속 유지된 그 나라 아닙니까? 네. 청말까지 말이죠. 봉건 사회란 아주 완전한 계급 사회거든요. 예. 그런 데서 사실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하라 또는 모두가 말이죠 부지런히 일하고 말이죠 절약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 우리부터 늘 생각하잖아요. 공부도 내가 먼저 말이죠. 네. 뭐가 잘 된 다음에 남을 돕는다 이런 자세인데 가만히 보면 그보다 한 발 앞서서 묵자는 말이죠. 저에게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뭐가 더 되기 전에 지금 당장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뭐 그런 자세로 좀 임하라는 거를 말이죠. 늘 채찍질해 준 그런 사상가의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자나 묵자나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진단은 둘이 비슷했다는 거 아닙니까? 혼란 시기라는 게 어느 정도의 시대 상황이었나요? 뭐 형편없는 시대죠. 뭐 그냥 그 중국은 이전부터도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 작은 그 큰 나라가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작은 나라로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나라의 어떤 사람을 봉해 준 뒤에도 그 안에 여러 나라들이 실제로는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봉토가 내려진 큰 나라 안에 또 작은 그렇습니다. 나라들이 아주 그런데 이제 춘추 시대에 와서는 이런 것들을 그 힘 있는 제후들이 자기 것으로 말이죠. 만들고 그냥 약육강식의 시대죠. 그야말로. 알겠습니다. 지금 묵가가 어떤 존재인지 일단 그 사람 됨됨이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그의 생애적 흔적 잠깐 만나보시죠. 묵자가 태어난 시대는 분열과 분쟁이 거듭되는 혼란의 시기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묵자는 유가들이 숭상하던 시경과 서경을 공부하고 예도 익혔다.
허나 세상을 바로잡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묵자는 유학이 귀족들에 기생한다고 여겼다. 유학의 형식주의가 아닌 실천적인 사상이 필요했다. 특히 사회 계급이 엄존하던 봉건 시대에 피지배 계급인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다. 그것이 바로 묵가 사상이다. 하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너와 나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는 것을 추구하며 주장을 실천함에 있어 자기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희생력이 강해 묵가를 종교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중국 고대 사상에서 유가 사상이 비견할 묵가 사상. 사랑과 평등의 개념이 오롯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 공자 같은 경우는 그 인물 됨됨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노래도 좋아하고 뭐 했다는 예. 얘기 뭐 그 최근에 이제 언행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더듬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묵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추리들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처럼 묘사된 것도 있고 혁명 집단의 리더처럼 또 묘사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그다음에 죄수 출신이라는 얘기. 예. 예, 묵이라는 게 뭐 예. 이제 뭐 뭐 보통 중국의 지식인들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예, 사람이니까. 아주 하층 계급의 예. 출신이다. 또 이런 유추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얘기들. 예.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유가의 경우에는 공자 사상이 나온 뒤로 그 중국의 봉건 전제 지배자들이 말이죠. 네, 그 사상을 좋아해서 그 사상을 자기들의 지배 그 이론으로 말이죠. 예.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시대마다 그 학문을 하는 공자의 소위 제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비해서 묵자는 이 지배자들의 그 기호에는 전혀 맞지 않는 평등하다 뭐 이러니까 그렇죠. 평등이라든가 귀족들이 보기에는 예, 영.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그냥 다 부지런히 일하고 물자 낭비하지 말고 뭐 그래라니까 네, 지배자로서는 이거 껄끄러운 존재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묵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시대적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처럼 이제 뭐 지배 세력과의 네, 그렇죠. 아주 행복한 공개적이지 결합 속에 못되죠. 드러내는 게 아니고 네. 이건 뭔가 이제 은폐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일종의 반사회적 그 지탄을 받을 법도 했던 그러면 실제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반사회적인 받았군요. 사상가로서. 그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이제 공맹사상이라고도 부릅니다만 크게 이제 이 유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교. 그렇죠. 예. 그걸 따른 사람에서 집가자를 예. 붙이고 말이죠. 예, 사실 노자 장자도 도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묵자의 사상 그거는 묵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다른 무슨 뭐 이렇게 뭘 붙이지 않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중국 학자들 사이에도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한 정설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그 묵가는 중국의 다른 어떤 사상가보다도 종교적인 색채를 아주 굉장히 많이 띠고 있습니다. 예. 묵자 자신이 하늘을 신앙하고 말이죠. 모두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을 따르라.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하고 설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교의 창시자니까 그 창시자는 또 그 종교에서 받드는 절대자만큼이나 다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묵가는 말이죠. 묵자는 절대적인 존재니까 묵가, 묵자 그렇게 네.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마치 그 그리스도교
그렇습니다. 예수교라고 하듯이.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예. 핵심적 존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 최초에 이제 단서의 얘기를 해주실 때 마치 종교 집단 또 종교 지도자 같은 모습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나무를 깎아갖고 뭐 새를 만들고 뭐 그런 이적 실현을 하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말이죠. 예. 중국 사람들이 하늘에 띄우는 연을 잘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 연의 창시자가 묵자다. 이건 아주 정설이에요. 중국 사람들 다 물어봐. 네. 그건 그러면 이적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연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예. 근데 거기다 뭐 어떤 의미를 담았던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나무를 깎아서 그런 거를 만들고 그러는 그 이제 그 천한 계급의 사람이었지 않느냐 하는 계층성을 추측을 보여주는 갖게 하는. 계급성을 보여준다. 예. 아. 그래서 일부가 또 그렇게 추측하는 거지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묵자가 하층민 출신이건 아니건 그걸 떠나서 그렇죠. 사회 저변에 관심이 많았다는 건 예. 틀림없는 그러니까 거죠. 뭔가 몰락했거나. 예. 그렇죠. 그러면 혹시 묵자가 무슨 저 중동 지역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다 어떻게 추측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묵자는 그 사상으로 봐서 말이죠. 일반적인 중국의 지식인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중국 학자들의 그 견해입니다. 시대의 상황 예. 속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고다.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묵자라는 그 묵자가 먹묵자는 아닙니까? 예. 먹묵자는 검거든요. 검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근거로 두 가지 유추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옛날에 중국의 형벌 중에 5형이 있었습니다. 5가지 체형이. 예. 체형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게 묵형이에요. 묵형. 얼굴에다가 먹으로 아주 그 죄수의 표시를 안 지워지게 해놓는 거죠. 아예 문신처럼 생기나요? 문신을 하는 거죠. 예. 그 묵형인데 그래서 이거는 묵형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묵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추측을 더 비약시켜서 저짝 서역에서 온 흑인이 아니냐. 아, 그러니까 흑인일 수도 흑인이기 있다. 때문에 예. 성을 흑은 좀 뭐라니까 묵이라고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근거는 다 없는 겁니다. 그냥 추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데 평범한 사상이 아니고 그 시대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즘 용어를 쓰자면 좀 좌파적 사고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양계초가 표현한 말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 작은 예수 또 큰 마르크스. 예, 아주 마르크스보다는 재밌는 형님이고 예, 예수보다는 좀뭐 예. 부족한. 사랑을 얘기했지만 예수의 사랑에는 못 미치는 그런 사랑이라는 뜻이죠. 네. 아니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그 묵자도 참 기구한 존재던데요. 중국의 사상가 아닙니까? 이게 예. 중국 근대 시기에 이제 이 막시즘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막시스트들이 당연히 묵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캐 들어가 보니까 뭐 사랑이네 뭐네 안 받아들여지는 이게 있으니까 좌파들도 받아치고 이 묵자 안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진영에서도 이 사람 사상 이거 곤란하다.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두루 버림받았다고 그러네요. 예,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국민당 쪽에서는 묵자를 그래도 꽤 내세웠어요. 아, 오히려 국민당 측이 더 받아들였습니까? 공산당은 적극적으로 거부하고요. 뭐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마오쩌둥은 예. 농민들을 중시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처음에 소비에트도 농민들이 사실은 기반이거든요. 예, 뭐, 예. 모택동이 저 짱시, 강서, 루이진 같은 데 만든 아니,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농촌을 예. 거점으로 해서 점점 그렇습니다. 이제 도시로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그런 논리인데. 농민들이 좋아하고 농민들이 따라가는 것들, 이건 전통적인 것들 다 중시하는 거예요. 예. 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하고는 조금 용어도 의미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겸애라고 표현했더군요. 이 기록이 이렇습니다. 맹자와 장제 천하편에 써 있는 글인데 묵자는 겸애를 주장하여 머리끝에서 발꿈치에 이르기까지 털이 다 닳아 없어질 지경으로 천하의 이로운 일이라면 행하였다. 자기 도를 추구하여 얻지 못한다면 비록 몸이 깡마르게 되더라도
그만두지 않는다. 이게 두 개 다 네. 맹자와 또 장제의 묵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언급될 정도로 일생을 거쳐 추구한 그 묵자의 사랑, 그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건지요? 중국의 지금 이제 애자를 사랑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개념이 없었어요. 사랑의 애자가 가장 옛날에 뭡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원래 애자의 본래의 뜻은 아낀다, 위한다. 사실 아껴주고 위하는 것도 사랑의 한 행위의 하나지만은 네. 그게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사랑은 한 차원 더 높은 거죠. 영어로 지금 실제로- 케어죠. 그렇죠. 그거는 케어. 예. 라브는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윤리의 가장 기반이 되어 온 게 봉건 사회에서 상강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군신, 부자, 부부죠. 예. 그러니까 부부 관계나 부자 관계도 사랑으로 결합된 게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묵자 책을 읽어보면요, 애 뒤에는 그러니까 애인 다음에는 반드시 리인이라고 붙어요. 이롭다 할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애하고 아껴주고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고. 한다. 그리고 맹자의 조금 전에 인용하신 말에도 말이죠. 예.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 그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 입장에서는 그 뭐 지금 얘기하는 말이죠. 그 한 단계 차원이 높은 사랑 같은 거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묵자가 사랑을 설파한 사람인데 그 사랑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숭고하고 정신적인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렇죠. 사람을 살게 해주고 그렇죠. 사람을 이롭게 도와주고.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박애적인 실천. 뭐.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육아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주 네. 전혀 다르죠.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수신을 해도 완전한 사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결함이 있고 잘 모자르는 또 잘못을 저지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식 못한 게 육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부족한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6.25 사상의 영향입니다. 조선시대. 그런 각도로 또 그러면 파악할 수가 저는 있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을 흔히 속세, 뭐 속인들 이런 생각이 배겨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속세, 속인이 그 진짜 세상이고 진짜 사람입니다. 예. 예. 속인이 아닌 사람은 그 사람도 아니에요. 네. 어? 예. 귀신이거나 잘못된 거죠. 예. 예. 또 속세가 아닌 세상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묵자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천한 사람 계급으로서 모든 사람을 위하고 모든 사람을 아껴라 하는 것은 속인으로 속세를 위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묵자가 모든 사람을 위한다라는 게 평범하거나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배경을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혁신적인 사고이면 틀림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묵자가 그때 그 지금의 산동성 제나라에 있다가 예. 그 초나라는 지금의 호남성이거든요. 호남성의 영이라는 데가. 거기까지 열흘 밤낮을 뭐 쉬지 않고 달려가서 네. 전쟁을 그 자기 목숨을 걸고 그냥 막고 그러면 그 제자들도 이제 보면은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묵자, 겸의 상편중. 성인은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니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까닭을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일찍이 혼란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고 있었다. 신하와 자식이 그의 임금이나 아버지에게
효성스럽지 않은 짓을 하는 것이 이른바 혼란이다. 또한 대부들이 서로 남의 집안을 어지럽히고 제후들이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데 이르기까지도 역시 그러하다. 대부들은 각기 그의 집안은 사랑하면서도 남의 집안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의 집안을 어지럽힘으로써 그의 집안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제후들은 그의 나라는 사랑하면서도 남의 나라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의 나라를 공격함으로써 그의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전쟁 반대론자. 네. 그때는 전쟁이 거의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그 시기였으니까 그렇죠. 묵자가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해서는 안 된 일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표출을 했고 또 전쟁을 제지하기 위한 노력들도 실천했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제 나라에서 초나라를 가서 억제한다든가 그런 일련의 활동을 조금만 좀 소개해 주시죠. 그 묵자는 이제 전쟁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막기 위해서 그 수비 전술도 굉장히 연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묵자 지금 남아 있는 책에 보면 말이죠. 후반부는 거의가 방비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방위술, 공격술이 아니라 방위술도 연구했습니다. 전쟁으로부터 대처하는 법이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봉건 사회에 있어서는 그 지배자들로서는 전쟁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아주 나쁘게 말하면은 말이죠. 상대방도 죽여서 상대방 물건도 뺏어와야 하지만은 인구가 늘 만큼 생산이 그 먹고 살 그 생산이 뒤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예. 수공업 시대에 예. 그리고 그 순전히 농경 시대에는 농업 생산이 인구 증가를 못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평화를 유지하기, 그러니까 태평성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한바탕 치러야 합니다. 당대로서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묵자의 여러 사상들 말입니다. 뭐 전쟁을 반대했다든가 그거 좀 확대해서 묵자의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측면이요. 사실 묵자가 2000년 전 사람인데 뭐 서구를 보더라도 그 평등 개념이라는 게 근대에 와서 실현이 돼 나가고 그것도 아주 어렵게 뭐 여성 참정권 같은 거는 뭐 역사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근데 묵자는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상을 설파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묵자의 평등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공자는 말이죠. 노나라 사람 아닙니까? 네. 지금의 산동성 보면은 주나라를 이게 섬기고 있는데 자기 조국 그렇죠? 조상들 조국을 망친 그 적의 나라예요. 네. 주나라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쪽의 사상, 그쪽의 이념을 뒷받침해 준 건 공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묵자는 거기에 대한 반발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똑같이 시경, 서경은 묵자도 다 공부하고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거는 지배 계급이 아니니 피지배 계급을 지지하고 내세우는 거는 옛날에 그 노예주들이 노예가 된 사람을 동족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인으로서 말이죠. 그 계층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은 유학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싫어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교육. 네.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예. 지금 공자는 뭐 어떻든 간에 자기들을 지배했던 그렇습니다. 자기를 정복했던 지배 세력의 통치를 강화시켜주는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러게요. 반면에 묵자는 지배에 의해서 피지배를 당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대변한 입장이 된 거고. 그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예, 보면은 좀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주나라의 정통을 내세우기 위해서 저와 같은 그 해석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더군다나 이제 현대에 와서는 왜냐하면 공자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또 하나 말이죠. 현대에 와서 더 달라진 건 동북공정, 뭐 서북공정뿐만 아니라요. 예. 중국 전통 문화의 발생도 황하 중하류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모든 중국 땅에 다 이게 생겨난 거다. 각지에서 그렇죠. 자연 발생처럼 그렇죠. 마구마구 막 일어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통합으로 이 갔다. 오랑캐 문화도 이제는 다 중국 문화다. 예. 이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는. 지금 현재 중국의 사상적 기류군요. 현재 입장에서.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더 강해졌죠. 네. 저 묵자를 저처럼 해석하지 않는 경향이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묵자 사상을 얘기 듣다가 지금 중국사 전체를 지금 아우르는 스케일이 아주 커져가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더 있는데요. 어쨌든 묵자에 대해서 또 묵가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유가 사상과 좀 대립 지점에서 보게 된다. 이 점은 틀림없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가령 유가적 전통에 쓴다면 사람의 신분 또 뭐 미지생 언지사 하듯이 또 생과 사 뭐 모든 것이 일종의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속에 얼마나 순명하느냐 즉 잘 따르느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유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점에서라면 묵자의 사상은 그런 운명론 또는 숙명론을 상당히 부정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쪽으로 강한 주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현 편이 이제 그 묵자의 그 정치론인데 현명한 사람을 위대해 가지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윗자리에 앉히고 그래 가지고는 그다음에 이제 그 상동편이 있습니다. 동은 이제 동화해 뭐니까 화합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 가지고 그거는 계급이 아니라 자기의 직책이죠. 할 일, 임무로서 높은 자리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한 직책을 현명한 사람 다 맡아서 이 사회를 유지하면서 화합한 사회 이런 거를 이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운명론 이건 아주 굉장한 적이라는 거죠. 예. 사람은 절대로 나면서부터 뭐 빈부 정해지지 않고 높은 그러니까 노력하면은 가난한 사람도 부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묵자가 아주 근검 뭐 아주 그렇죠. 근면 이런 걸 강조한 게 다 그런 이유군요. 그렇죠. 노력. 운명에 순응하지 마라. 그렇죠. 부지런하고 예. 다 노력하면은 다 뭐든 이룰 수 있다는 게 묵자의 사상이죠. 네. 중국 역사 몇천 년이 유가 사상으로 흘러온 게 아니라 묵가의 사상으로 흘러왔다면 상당히 다른 중국이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이죠. 그건 그렇겠네요. 뭐 아마 저 산업혁명 더 일찌감치 아주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근대화가 오히려 중국에서 먼저 앞당겨졌을 수도 있는 게 바로 묵가의 사상입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혁명가라고 하기보다는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는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 거라면은 사람이라면은 묵자 자신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가령 버틀란트 러셀 같은 분이 아주 과격한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사회나 체제를 막 파괴시키는 이런 쪽으로 하질 않습니다. 이게 그냥 답답한 세상에 대해서 이상주의적 인간이 일주일에 4시간 이상 노동하면 그건 죄악이다 막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마치 러셀이 지금 연상되는데요. 이 사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실현되긴 어려우나 이상적인 이제 어떤 주장을 설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안녕하시오, 김학주 교수. 내 사상을 따라 여기까지 왔구려. 미흡하나마 선생님의 사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자리라 제가 참석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때때로 상상해 봅니다. 만약 선생께서 그린 세상이 그대로 현실화된다면 어떨까? 과연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요? 다툼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겸해와 박애가 필요하다는 게 아직도 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훗날 계승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여전히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관계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사람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 본성을 보지 못한 것이 묵자 선생의 잘못이라는 것이요. 본성은 하늘로부터 타고나는 것이지요. 하늘에 대한 신앙이 옳고 잤다면 인간의 본성은 지금 이 모습은 아닐 겁니다. 선생께서 주장한 검소하고 소박한 삶이라든지 소박한 장례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개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제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전 실천했습니다. 지행합일. 그것이 저의 삶이죠. 전쟁을 막기 위해 저는 열흘 밤 열흘 낮을 쉬지 않고 초나라로 달려가 그 나라 임금을 설득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헌데 그런 강인한 기계와 조직 내에 강력하게 집행되었던 원칙들은 사실 누구나 지키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묵가 사상이 이후 쇠퇴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김 교수, 만약 그 시대에 내가 없었다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시오.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사의 일이며 장남만이 승계할 수 있는 권력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모두 서민이 되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사상은 보통 사람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허나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기엔 너무나 어려웠지요. 또 통치자들이 보기에 묵가는 핍박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한대로부터 청나라 초엽에 이르기까지 근 1800년 동안 묵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오. 이것도 인간 본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의 사상은 제게 일말의 희망을 던져줍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랑이라면 세상을 헤쳐갈 수 있다는 일종의 희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죠. 또 그 혼란의 시기에 서민의 편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상가가 있었다는 것은 제게 철학이란 왜 존재하는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게 합니다. 쇠퇴했다고 해서 그 철학이 한계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당신네 나라는 휴전 중이 아니던가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념도 사상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랑. 당신네 나라에
더욱 필요한 게 아닌가 싶군요. 네, 묵자와 선생님이 만나서요. 역시 네. 서로 거듭 강조하게 되는 거는 사랑이라는,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가치, 그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새삼 강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이 묵자를 즐겨 하신 분이 아니라 묵자를 연구하신 전문 연구자시니까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으로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배계층이 싫어함직한 사상이구나. 그래서 묵자가 생존했다가 뭐 양계처나 호적 이런 분 등에 의해서 다시 이제 번역되고 소개되고 뭐 정리가 안 돼 있어 갖고 정리하는 일이 큰 일이었다고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옛날 서책이 막 뒤엉켜 있어 갖고, 그러니까 거의 2000여 년 동안 공식적인 장에서, 학문의 장에서는 거의 묻혀 있다시피 한 건데 실제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인지, 왜 그랬던 것인지. 뭐 지금 제가 드린 거는 다 유추 아닙니까? 실제는 어땠던 건가요? 실제로 이제 뭐 진시황 때 말이죠. 네. 분서갱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분서 세상의 책을 다 모아서 태우고 아주 실제로 자기에게 필요한 거 일부만 남기고 말이죠. 그리고 말 안 듣는 선비들 다 갖다가 산채로 그냥 땅 속에 묻어버리고. 묻어버렸죠.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유가의 책을 태우고 유학자들을 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예. 실제로는 가장 그 중에서 많이 철저히 없애고 태운 게 묵가의 책이고 묵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거는 말이죠. 예. 유가는 그 뒤에도 살아났지만은 묵가는 그 뒤에 없어졌죠. 예, 예. 아주 숨을 못 거의 쉴 수 없게 돼 있거든, 돼 버렸거든요. 예. 예.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간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묵자 같은 사상이 정말로 표면화될 수 있겠어요? 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그런 사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이 굉장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들었습니다. 적어도 묵자로부터는 한창 후에 이제 진시황이 있었고 또 예. 유명한 분서갱유. 지금 선생님은 그러니까 분서갱유의 대상이 된 책들이 주로 묵자의 사상을 담고 있는 책들이 아니겠나. 주로는 아니지만 네. 유가 사상도 많지만 묵가의 묵자는 책은 많지 않으니까 완전히 그냥 분서에 예, 그건 철저히 색출해서 예. 다 했을 수도 있다. 묵자 책 하나니까 그 철저히 그냥 없앴던 것 같아요. 후대에 거의 맥이 완전히 끊어지다시피 한 거 보면 지금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것이겠군요.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김학주 명예교수님 모시고 묵자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묵자가 담고 있는 사랑과 평등과 또 뭐 근면의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오늘 여기 묵자 신완역 해서 사상서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제 번역을 하신 건데요. 좀 한 대목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실까요? 무엇으로서 다스리는 법도를 삼으면 좋을까? 그러기에 말하기를 하늘을 법도로 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하늘의 운행은 너그러우면서도 사사로움이 없고 그 베푸는 은택은 두터우면서도 은독으로 내세우지 않고 그 밝음은 오래가면서도 새하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왕께서는 이것을 법도로 삼았던 것이다. 이미 하늘을 법도로 삼았다면 그의 행동과 하는 일은 반드시 하늘을 기준 삼게 될 것이다. 하늘이 바라는 것이면 행하고 하늘이 바라지 않는 것이면 그만둔다. 그렇지만 하늘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싫어하는 것인가? 결코 하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롭게 할 것을 바라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며
서로 해칠 것을 바라지 않는다. 네, 이 묵자의 한 부분을 읽어주셨는데요. 읽어주신 후반부는 마치 그 성경 구절처럼 뭐 서로 사랑해야 되고 뭐 이런 구절이 그렇습니다. 다가옵니다. 이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는 건지요? 예, 우선 그 묵자의 그 문장은 말이죠. 제자 백가 중에서도 아주 평이하면서 논리를 뭐 예 같은 보기 같은 거를 거듭거듭 들면서 아주 자상하게 얘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양의 어느 중국 학자가 묵자의 책을 읽으면 마치 시골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 같다.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목도 시골 목사의 설교 마치 그 텍스트 같은 네. 이런 느낌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묵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절대 그러니까 나쁜 놈은 벌하는데 나쁜 놈을 벌하는 거는 직접 하늘이 또 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사람과 하늘 그게 사이에 묵자의 귀라는 거군요. 예, 명귀편이 있습니다. 예. 귀신을 밝힌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귀신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일거일동을 다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따라서 잘 행동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 남을 보살피고 남을 말이죠. 먼저 생각하고 위해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남을 해치고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자에게는 귀신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잡아서 벌을 준다. 하고. 그 정도면 뭐 거의 이 신앙 체계의 예, 글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현재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또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지표가 되고 방향타가 되듯이 역사 속에서는 그 흔적이 많이 소략하게 이제 줄었다가 다시 이제 발굴되다시피 한 존재입니다만 묵자가 제시하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묵자 연구하러서 그걸 이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현대 우리 사회에 살리고 싶은 거는 역시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가 묵자의 사상의 그 일부나마라도 지금 현대에 살려서 남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뿐더러 자기와 다른 의견, 다른 그룹, 어떤 단체들 이런 거는 다 그냥 배척하는 습성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사실 우리에게는 자기와 다른 의견이 그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같은 생각은 달라야 아무도 우리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몰라요. 문화도 우리와 같은 성격의 문화보다도 이질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끌어들이고 말이죠. 자신감이 배우고. 부족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예.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할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뭐 딴 것도 가장 절실한 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도 육아적인 입장과 묵가적인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사회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요. 역시 옛날 것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